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내일 미용사 필기시험 2025년 26년 시험 대비 기출 및 예상문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답형 문제입니다. 모공을 수축시키고 피지와 땀 분비를 억제하는 화장수는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네, 수렴 화장수죠. 수렴 화장수입니다. 알코올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공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피지, 지방과 땀 분비를 억제합니다. 다음, 수분 공급과 피부 유연의 작용이 있어 피부 각질층을 촉촉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다음 단계에 사용할 화장품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유연 화장수가 되겠죠. 유연 화장수와 수렴 화장수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네일을 만드는 세포를 생성하며 성장을 담당한다. 매트릭스입니다. 얇고 부드러운 곳으로 네일이 자라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네일 루트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와 네일 루트를 구분할 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트릭스는 네일 루트에 뭐라죠? 영양을 공급하고 혈액을 공급하고 생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가 네일 루트에다가 이러한 영양 공급, 혈액 공급, 생장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러한 것을 받아가지고 자라나는 뿌리가 바로 네일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와 네일 루트를 구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손톱의 성장. 손톱의 성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빨리 자랍니다. 남성이 더 빨리 자랍니다. 비누는 대체로 세정작용뿐만 아니라 살균 소독 효과가 높다 그러면 틀린 것이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 부분은 맞고요. 세정작용은 맞습니다. 일반적인 비누는 살균 소독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누는 세정 효과만 있고 살균과 소독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화장품의 4대 요건입니다. 안전성,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이 4대 요건이고요. 화장품의 4대 요건에 들어가지 않은 거 살균성은 4대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톱의 성장 속도. 발톱은 보통 손톱보다 성장 속도가 2분의 1 정도 느립니다. 그래서 손톱이 더 빨리 자라죠. 발톱은 손톱의 2분의 1 정도의 속도로 자랍니다. 네일 미용사가 관리할 수 없는 네일의 증상은 주로 나오는 게 조갑박리증이죠. 오니키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조갑박리증은 뭡니까? 이렇게 바디가 있으면 이 바디 밑에가 뭐가 있죠? 살이 있잖아요. 피부.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네일 베드라고 하죠. 베드. 이 조갑 위에 있는 손톱이 이 밑에 있는 피부 살하고 박리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응급실 가봐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손톱이 살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런 경우에는 뭐다? 관리할 수 없는 네일이고 응급실로 가봐야 되는 손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일 미용사가 관리할 수 없는 네일의 증상은 조갑박리증입니다. 조갑박리증이란 뭐냐? 네일 보디가 네일 베드에서 분리된 상태입니다. 네일 보드가 네일 베드에서 분리되는 엘로 라인의 양쪽 끝점으로 라운드 형태와 오발 형태를 구분하는 부분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있다면 손톱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엘로 라인입니다. 그러면 요 양 끝 옆 여기가 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즉 손가락에 힘을 주거나 이 손톱에 힘을 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 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스트레스 포인트에서 오발 형태는 어떻습니까? 손톱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길게 나가는 거, 이것이 오발 형태고, 그 다음에 라운드 형태는 거의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자라지 않는 거죠. 엘로라인이 여기 있으면 거의 일자 형태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 스트레스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타원형으로 길쭉하면은 오발 형태,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그렇게 일직선 모양으로 둥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라운드 형태,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스트레스 포인트, 그래서 양쪽 끝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물었죠. 이게 스트레스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태아의 손톱 끝마디 뼈 윗부분부터 손톱의 성장 부위가 형성되어서 피부가 휘어져 들어가기 시작해 손톱의 형성이 시작된다. 9주부터 시작됩니다. 손톱의 형성은 9주부터 들어가 가지고 14주쯤 되면 손톱이 자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 20주가 되면 손톱이 완전히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9주쯤에 형성이 시작돼 가지고 14주 정도 되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20주가 되면 완전히 형성됩니다. 네일 프리에지 중간층의 각질 배열은 가로의 각질 배열입니다. 그래서 프리에지의 중간층은 가로 각질 배열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프리에지의 위층, 프리에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위층, 중간층, 아래층, 즉 손톱을 확대해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위층, 중간층, 아래층입니다. 이 위층하고 맨 아래층은 세로층입니다. 이 중간층은 가로층입니다. 그래서 위와 밑은 세로층이고 중간층은 가로층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에포니키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트릭스를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보호하는 것이 두 개가 있죠. 손톱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매트릭스 위에 부분이 있는 것이 뭡니까? 에포니키움이고 여기에서 이 손톱의 베드와 위에 손톱 사이에 이 붙은 마지막 끝부분이 있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이포니키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포니키움은 뭘 보호하는 것이죠? 요 밑에 있는 매트릭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포니키움은 매트릭스를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네일보드의 양옆 피부 사이에 접혀 벽으로 형성된 성곽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 요 옆에 보면 이렇게 살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나 있잖아요. 요 살 이게 월이죠. 월. 벽과 같다. 그래서 네일 월 조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림으로 한번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네일의 멜라닌 색소 증가 및 색소 침착으로 인해 발생하며 네일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갈색이나 흑색이다. 이것만 봐도 흑색이다 그러면 흑조증이죠. 멜라노니키아. 손가락의 뼈는 몇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손가락 가지고 세보셔도 나옵니다. 4개의 손가락은 몇 개씩으로 되어 있죠? 한번 지금 손가락을 보고 한번 해보시면 3개씩으로 되어 있죠? 마지막 엄지는 몇 개로 되어 있죠? 2개로 되어 있죠? 그러면 12에다가 플러스 2 하니까 14개죠. 그래서 여러분이 손가락을 펴서 세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손가락의 뼈 수는 14개입니다. 한 손을 말하는 겁니다. 프리에지 부분에만 컬러링하지 않는 거.
요 깎는 부분 있죠. 요 깎는 부분. 요게 프리에지란 말이죠. 요 부분만 컬러링을 안 하고 나머지를 컬러링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프리에지 컬러링이라고 합니다. 프리에지 컬러링은 프리에지에다 컬러링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프리에지 부분에만 컬러링을 하지 않는 것이 프리에지 컬러링입니다. 즉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매니큐어로 다 칠했다. 그러면 이것이 프리에지 컬러링이라는 거예요. 이 프리에지 부분은 컬러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프리에지 부분에만 컬러링을 하지 않는 것을 프리에지 컬러링이라고 하고요. 프리에지 부분에만 컬러링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프렌치 컬러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입니다. 손상되기 쉬운 프리에지의 윗부분은 매트릭스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 전번에 봤죠. 뒷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각박리 증상이 있는 네일은 점도가 있는 글루로 코팅을 한 후 그 위에 네일 팁을 연장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조각박리는 어떻다요? 네일 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틀린 겁니다. 조각박리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손톱 윗부분이 바디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밑에 생살이 있죠. 생살. 요걸 네일 베드라고 한단 말이죠. 이 생살하고 이 위에 있는 손톱이 박리돼 버리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응급실 가야 한다고 그랬죠. 관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비복신경은 어디에 있는가? 비복신경은 하지신경이 있는 장단지 신경을 비복신경이라고 합니다. 장단지 신경입니다. 매트릭스의 세포배열의 길이로 네일의 무엇이 달라지는가? 매트릭스의 세포배열의 길이로 네일의 두께가 달라집니다. 즉 매트릭스의 세포배열의 길이에 따라 두께가 달라지는데 얇으면 세포배열의 길이도 짧고 두꺼운 네일 매트릭스는 세포배열의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세포배열의 길이에 따라서 네일의 두께가 달라지는데 네일 매트릭스의 세포 얇으면 세포 길이가 짧고 두꺼우면 세포 배열의 길이가 깁니다. 오발 형태란 건 뭐냐? 아까도 보았지만요.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원 손톱의 모형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기르는 거 있죠. 요걸 가리켜서 오발 형태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기르지 않고 거의 이 손톱 깎듯이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하시고 봐주십시오. 이게 이 부분이 엣지의 마지막 부분이 거의 엘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것을 라운드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근데 이게 타원의 형태로 길쭉하게 보이는 것을 오발 형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포인트부터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오발 형태라고 그러고, 스트레스 포인트부터 일정 부분이 직선이다. 거의 직선이면서 이렇게 라운드를 그리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라운드 형태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그림으로, 정확한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매트릭스, 조모가 탈락되어 프리에지까지 새로 자라나오는 기간, 손톱이 완전 빠져가지고 완전히 새 손톱으로 자라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냐는 겁니다.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빠진 손톱이 완전히 성형체로 자라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하지신경에는 어떤 신경들이 있는가? 좌골신경, 경골신경, 대퇴신경이 다 하지신경입니다. 큐티클을 밀어 올릴 때 과도한 압력이 가해질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밀어 올릴 때 과도한 힘이 가해지면 네일 보디에 굴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파여가지고요. 그래서 큐티클을 밀어 올릴 때 너무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네일 보디에 압력이 가해져서 굴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직이 얇고 섬세하게 짜여 부드럽고 가벼운 네일랩. 가장 부드럽고 가벼운 네일랩은 뭡니까? 실크입니다. 실크가 가장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지선다형은 화면을 멈추시고 먼저 정답을 찍어 보시고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서 정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번입니다. 유연 화장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연 화장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킨로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스킨로션 보습제가 함유되어 있다. 수분을 공급한다. 건성 피부에 적합하다. 그러면 유연 화장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수렴 화장수라고 그랬죠. 모공수축, 수렴 화장수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 4번은 유연 화장수에 대한 설명이고 모공을 수축하는 것은 모공을 수축시키고 피지와 땀 분비를 억제하는 화장수는 어떤 화장수라고요? 수렴 화장수입니다. 유연 화장수는 수분 공급과 피부 유연의 작용이 있어 피부 각질층이 촉촉하고 부드럽게 하고 보습이죠. 다음 단계에 사용할 화장품의 흡수를 용이하게 합니다. 그런데 피지 분비, 즉 지방 분비가 많은 부위에는 수렴 화장수, 모공을 줄여들어 가지고 지방 분비를 억제하는 거죠. 수렴 화장수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유연 화장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네일 구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프리에지, 모양과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네일의 끝부분을 지칭한다. 손톱깎이로 깎을 수 있는 부분, 그것이 프리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포인트, 아까 보았죠. 네일 보드가 피부에 떨어져나가기 시작하는 양 끝의 포인트. 이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 요 양 끝이란 말이죠. 여기가 엘로우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양급의 요 포인트, 이것을 가리켜서 스트레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매트릭스, 얇고 부드러운 곳으로 네일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다 틀렸죠. 네일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부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일 루트, 뿌리. 매트릭스는 이 네일 루트에다가 영양 공급해주고 세포를 생장하게 하고 이것이 매트릭스죠. 그래서 얇고 부드러운 곳으로 네일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부분은 네일 루트입니다. 네일 보디, 육안으로 보이는 네일 부분으로 신경 조직은 없으며 여러 개의 얇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네일 루트입니다. 매트릭스는 네일을 만드는 세포를 생성하고 성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손톱의 성장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손톱은 남성보다 여성이 빨리 자란다? 아니죠. 여성보다 남성이 더 빨리 자란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발톱은 손톱 성장보다 2분의 1 정도로 늦게 자란다고 그랬죠. 중지 손톱이 가장 빨리 자라고 소지 손톱이 가장 늦게 자랍니다. 맞습니다. 손톱은 겨울보다 여름에 더 빨리 자랍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톱은 여성보다도 남성이 더 빨리 자랍니다. 다음 문제 4번입니다. 비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눈에 들어왔죠. 정답은 4번이죠. 비누는 대체로 세정작용뿐만 아니라 여기는 맞습니다. 살균과 소독 효과가 없다. 이분이 틀렸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비누는 살균과 소독 효과가 없습니다. 살균과 소독 효과가 있는 것이 어떤 거죠? 이런 거죠. 메디케이티드 비누. 이거는 소염제를 배합한 겁니다. 그래서 여드름, 면도, 상처, 피부 거칠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비누는 거품이 풍성하고 잘 헹궈져야겠죠. 비누의 세정작용은 비누 수용액이 오염물질과 피부 사이에 침투해서 그 오염물질을 약화시켜서 떨어지기 쉽게 하고 떨쳐내는 것, 이것이 비누의 세정작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비누는 세정 효과만 있고 살균과 소독 효과는 없습니다. 특정 피부질환 개선이나 항균 효과를 위해서 의약품 성분이 첨가된 비누로는 메디케이티드 비누, 요거죠. 요거 소염제를 첨가시킨 이러한 것들이 피부질환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화장품 성분이 갖춰야 할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눈에 들어왔습니까? 화장품 성분이 갖춰야 할 것에서 살균작용을 하는가라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의 적합한가, 목적적 합성, 안전성이 있는가, 변색 변질되지 않고 안정성이 있는가. 근데 살균작용을 하는가는 화장품 성분이 갖춰야 할 요건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4대 요건,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 안전성은 피부 자극, 알러지, 독성 등 인체에 대한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 안전해야겠죠. 안정성은 사용기간 중에 화장품이 변색, 변치, 변질되거나 부패되는 일이 없이 안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정성. 사용성, 사용감이 우수하고 편리해야 하고 퍼짐성이 좋고 피부에 쉽게 흡수되어야 한다. 즉 사용하기 좋아야 합니다. 유효성,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원료 및 제형을 사용하여 목적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피부 보습제, 노화 지연제, 자외선 차단제, 이러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유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4대 요건은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입니다. 살균성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균작용을 하는가라는 것은 화장품의 4대 요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손톱은 일일량 0.1에서 0.1mm 자란다. 맞죠? 발톱은 손톱의 성장 속도의 2배 정도 빨리 자란다. 손톱이 발톱보다 2배 정도 더 빨리 자라는 것이죠. 예, 틀렸죠. 손톱이 더 빨리 자랍니다. 발톱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고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정답이 되겠네요. 손가락마다 성장이 다른데 제일 빨리 자라는 게 중지손톱, 제일 늦게 자라는 것이 소지, 새끼손가락이죠. 중지손톱이 가장 빨리 자란다. 맞습니다. 네일의 수분 함유량은 프리엣지로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수분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분 함유량이 손끝으로 갈수록 저하되는데 그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왜 끝으로 갈수록 수분이 저하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라는 속도는 발톱은 손톱보다 느리죠. 손톱이 발톱보다 2배 빨리 자라고 발톱은 손톱보다 2분의 1배 정도로 늦게 자라게 됩니다. 네일 미용사가 관리할 수 없는 네일의 증상은? 답은 눈에 들어오셨죠? 예, 응급실 가봐야 되는 거 조갑 박리증이죠. 예, 손톱이 밑에 있는 살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렸다. 조갑 박리증입니다. 이런 경우는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응급실로 가봐야지 관리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조갑 감입증, 요거는 옆으로 손톱이 좀 파고드는 거, 이건 정리해 주면 되죠. 조갑 비대증, 오니콕시스, 갈아서 정상으로 만들면 됩니다. 위축증, 오니카트로피아, 적은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입증, 오니코크립토시스, 파고드는 거, 이것은 파고드는 부분을 정리해 주면 되겠죠. 비대증, 두꺼운 거, 위축증, 감소된 거, 이건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일 보디가 네일 베드에서 분리된 이런 박리증은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일 보디가 네일 베드에서 분리되는 엘로 라인의 양쪽 끝점으로 오발 형태, 그 다음에 라운드 형태가 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것을 스트레스 포인트라고 한다.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가 스트레스 포인트냐? 이 그림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 있죠. 끝나는 지점. 요것이 스트레스 포인트입니다. 이 지점이 스트레스 포인트예요. 여기서 손톱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오발 형태고 이런 식으로 기르면 라운드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포인트가 중요한 이유, 이걸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보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손톱에 가장 많은 압력이 가해져서 깨지거나 부러지기 쉬운 부위, 그러면 스트레스 포인트다. 손톱의 양쪽 측면, 즉 손톱 측면이 손가락과 만나는, 손톱 측면이 손가락과 만나는 지점, 이것을 가리켜서 스트레스 포인트라고 한다. 스트레스 포인트가 중요한 이유, 손톱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 포인트에 가해지는 압력은 커져서 이분이 약해지고 깨지기 때문에, 금이 가거나 깨지기 쉽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포인트 관리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포인트는 이 부분. 네일 보디가, 여기 네일 보디죠. 이 네일 보디가 네일 베드에서 요 밑에 있는 이 손톱 밑에 있는 그게 네일 베드란 말이에요. 분리되는, 여기서 분리되잖아요. 엘로 라인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손톱과 만나는 여기 점. 이 엘로 라인의 양 끝점으로부터 라운드 형태와 오발 형태를 구분하는 부분, 이걸 가리켜서 스트레스 포인트라고 합니다. 9번입니다. 태아의 손톱 끝마디 뼈 윗부분부터 손톱의 성장 부위가 형성되어 피부가 휘어져 들어가기 시작해서 손톱의 형성 성장이 시작된다. 형성 성장이 시작된다 그러면 몇 주부터라고요? 9주부터다. 9주부터. 14주쯤 되면은 어느 정도 육안으로 보이고 20주가 되면 완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신 9주가 되면 손톱이 형성 성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14주가 되면 자라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20주가 되면 손톱이 완전히 형성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네일 프리에지 중간층의 각질별로 오른 것은, 프리에지 중간 부분은 뭐라고 그랬죠? 가로라고 그랬죠. 가로의 각질별. 프리에지가 안에 단면을 이렇게 놓고 보면 위, 아래, 중간. 위와 아래는 뭐라고요? 세로 배열이고 중간 부분은 가로 배열이다. 그래서 묶기를 중간층을 물었기 때문에 각질은 가로의 각질 배열이 되겠습니다. 프리에지의 위층은 세로, 아래층은 세로, 중간층은 가로입니다. 화장품의 성분 중 수분을 공급한다. 바로 나오죠. 보습제죠. 3번이 되겠습니다. 에탄올은 소독이죠. 소독이기 때문에 모공을 수축시키는 수렴작용을 하는 겁니다. 위치화제는 뭡니까? 풍년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 피부 진정, 수렴 효과, 항균 효과, 그래서 토너 등 스킨케어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원료가 되겠습니다. 페놀은 병원에서 배설물 세척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위험성이 있고 많은 경우에 지금 금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배설물 세척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성분 중에서 수분을 공급한다 그러면 보습제입니다. 12번입니다. 에포닉 키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트릭스를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한다. 1번이 맞고 정답이죠. 네일 아래의 살과 연결된 끝부분으로 박테리아의 침을 막는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이포니키움이 됩니다. 모양과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부분이죠? 프리엣지죠. 매트릭스 윗부분으로 네일의 근원이다. 네일 루트죠. 그래서 에포니키움은 매트릭스를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한번 확인합니다. 매트릭스를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한다. 매트릭스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속에. 지금 이 부분이 큐티클이잖아요. 손톱을 많이 정리하는 이 큐티클. 이 큐티클 뒤쪽으로 에포니키움이 있단 말이에요. 에포니키움. 이 에포니키움 밑에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매트릭스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에포니키움이라는 이 피부가 이 매트릭스를 보호한다라는 말입니다. 매트릭스를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래서 큐티클을 너무 많이 밀어제치면 병균이 침입해가지고 매트릭스에 병균이 침입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리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네일 아래의 살과 연결된 끝부분으로 박테리아의 침입을 막아준다. 이게 어디입니까? 요 하이포니키움이죠. 네일 아래의 살이 뭡니까? 여기서 보는 요 아래의 살 보이십니까? 이게 네일 베드입니다. 연결된 끝부분이니까 여기잖아요. 여기죠. 박테리아의 침입을 막아준다. 이 부분이 뭐예요? 하이포니키움. 여러분의 손가락을 보시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럼 요 부분은 이제 네일이 자라는 부분이고 요 만나는 끝부분. 여기를 가리켜서 하이포니키움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박테리아의 침입을 막아준다. 이 부분이 손상되면 뭐예요? 손톱이 여기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박테리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곪게 된다고요. 모양과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여기서 손톱 깎아버리면 되는 거죠. 요 부분, 요 깎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가리켜서 프리에지라고 하는 겁니다. 매트릭스 윗부분으로 네일의 근원이다. 이 매트릭스 요 위에 있어요. 요 위에. 요 위가 이게 네일 루트라고요. 네일 루트. 그리고 요 위를 감싸고 있는 피부가 뭐다? 에포니키움이다.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네일보드의 양옆 피부 사이에 접혀 벽으로 형성된 성곽.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 요게 네일 월이다. 조벽. 성벽처럼 살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여기를 가리켜서 조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일보드는 이것이 네일보드죠. 요것이. 네일보드의 원래가 D입니다. 이게 네일보드의 양옆 피부 사이에 접혀 벽으로 형성된 성곽 부분으로 되어 있는 네일 구조, 네일 조벽이 되고요. 월이 되고 네일 베드 여기 있죠. 요 밑에 있는 생살 이게 네일 베드. 루놀라는 뭡니까? 요 반달명으로 된 하얀 부분. 요게 루놀라입니다. 다음 하이포니키움. 하이포니키움이 이거죠. 여기 좀 전에 봤던 요 손톱과 만나는 네일베드에 만나는 끝지점. 이것이 하조피 하이포니키움입니다. 조자라고 다 붙는 거 조상 조반월 이게 손톱 조자입니다. 그다음에 네일 그루브. 네일 그루브는 여기에 파여 있는 이 홈, 이 끝부분이 있죠. 이 파여 있는 홈이 그루브입니다. 그루브. 이 그루브 바로 옆에가 뭐가 있죠? 살. 이게 네일 월. 조벽. 네일 월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명칭과 이것은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자세히 찾아보시면 좀 조잡하긴 합니다만은 찾아보시고 자기 손톱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그 지점을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네일숍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일숍에다가 소방서 종합병원 119 구급차 전화번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맞습니다. 경찰이나 사설경비회사에 연결될 수 있는 비상 버튼을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여성 기업, 1인 기업 이런 경우에는 이런 비상 버튼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소화기를 비추하고 스모그 알람을 설치한다. 맞죠? 외부와의 접촉이 쉬운 카운터는 출입구와 먼 곳으로 배치한다. 예, 출입구 쪽에 카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종합병원 119 구급차의 전화번호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맞습니다. 경찰이나 사설경비회사의 회사와 연결될 수 있는 비상 버튼을 설치한다. 왜냐? 주로 여성 1인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스모그 알람을 설치한다. 맞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쉬운 카운터는 출입구와 먼 곳으로 하지 않고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카운터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일의 멜라닌 색소 증가 및 색소 침착으로 뭐냐? 갈색이나 흑색으로 변한다. 흑색으로 변하니까 흑조증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갑 비대증, 손 거스람이, 고랑 파인 네일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씩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손가락 뼈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냐? 몇 개입니까? 예, 자기 손가락 놓고 한번 세봐도 알 수 있는 거죠. 4, 3, 12에다 2개를 더하면 14개가 됩니다. 손가락 뼈는 14개가 되겠습니다. 네일 컬러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의 실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반드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추셔야 합니다. 프리엣지 컬러링, 프리엣지 컬러링은 프리엣지에만 컬러한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프리엣지만 빼고 컬러한다 이 말이에요. 프리엣지 부분에만 컬러를 도포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죠. 프리엣지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쉽게 말하면 매니큐어링한다, 컬러를 도포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루놀라 컬러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놀라에만 컬러링한 게 아니라 루놀라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컬러를 도포하는 것, 이걸 루놀라 컬러링이라고 한다. 슬림 라인 컬러링도 마찬가지예요. 슬림 라인만 컬러링한다는 게 아니라 슬림 라인만 빼고 나머지를 컬러링한다. 슬림 라인은 뭡니까?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 슬림 라인은 요겁니다. 이게 일자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요게 슬림 라인이 됩니다.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컬러링하는 거, 이것을 슬림 라인 컬러링이라고 한다. 디프렌치는요, 네일 전체 길이에 쉽게 말하면 요 프리에지 부분만 컬러링한 것이 밑으로 좀 더 내려와서 딥하게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루놀라를 넘지 않게 컬러를 도포하는 방법이다. 이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프리에지 컬러링이란 프리에지에만 컬러링을 한 게 아니라 프리에지 부분에만 컬러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프리에지 컬러링이란 프리에지 부분에만 컬러링을 하지 않는 거. 프렌치 컬러링은 프리에지 부분에만 컬러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전체를 다 컬러링한 거 풀 코트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 에지는 뭐예요? 프리 에지에만 안 하는 거라고 그랬죠. 프리 에지만 안 하는 게 어떤 게 프리 에지죠? 요 하얀 거, 요게 프리 에지잖아요. 요 부분만 컬러링을 안 한 거, 이것을 가리켜서 프리 에지 컬러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프리 에지 부분만 컬러링을 한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 프렌치라고 한다. 프렌치 컬러링이라고 한다. 다음 디프렌치는 이 프렌치가 이 안쪽으로 딥하게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딥이 깊어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깊어졌어요. 이렇게 안으로 더 들어갔죠. 요걸 가리켜서 디프렌치 컬러링이라고 한다. 다음 헤어라인 팁은 여기서 지금
제가 화면을 정지하고 이렇게 좀 지웠더니 하얀색이라서 이렇게 다 해놓고 요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만 다시 매니큐어를 좀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헤어라인 부분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지웠는데 지우고 나니까 판별이 잘 안 되죠. 이렇게 윗부분만 좀 지운 거. 이것이 뭐냐면 헤어라인 팁입니다. 헤어라인. 슬림 라인은 뭐예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만 칠하지 않고 여기가 슬림 라인이란 말이에요. 요 슬림 라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컬러링하는 걸 가리켜 슬림 라인 컬러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라인은 요 끝부분만 이렇게 좀 다시 지워서 컬러링하지 않는 거 이걸 헤어라인 팁이라고 하고. 자,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여기에서 요 끝부분 있죠. 요 끝부분. 요 끝부분만 다시 이렇게 좀 지우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하얀색에 똑같이 되는데 요렇게 지우는 거 요걸 가리켜서 헤어라인 팁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림 라인은 요 끝부분 요게 슬림 라인이잖아요. 이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컬러링한 거 요걸 슬림 라인 컬러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제 다시 이제 붉은색으로 갑니다. 루놀라는요. 루놀라 컬러링은 요 루놀라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다 컬러링하는 거 이거 루놀라 컬러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빼고 한다. 특별히 요 프리에지 부분만 하는 것을 프렌치라고 하며 이것이 좀 더 깊어지는 것을 디프렌치라고 한다. 이 프리에지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다 도포하는 것 이것을 프리에지 컬러링이라고 한다. 이것저것 없이 완전히 다 칠했다 풀코트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프리에지 컬러링은 프리에지 부분에만 컬러링을 도포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에지 부분에 컬러링을 도포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프렌치 컬러링이라고 그랬죠. 이제 문제 18번으로 넘어갑니다. 손상되기 쉬운 프리에지의 윗부분은 매트릭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매트릭스를 앞, 뒤, 중간 이렇게 놓고 프리에지를 위, 아래, 중간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뒤는 이렇게 가고 앞은 이렇게 가고 중간은 중간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트릭스의 앞부분은 프리에지의 아랫부분에 해당됩니다. 프리에지의 윗부분, 요 윗부분이죠. 프리에지의 윗부분은 매트릭스의 어디로 간다고요? 뒷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의 뒷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손상되기 쉬운 프리에지의 윗부분은 이 손톱의 윗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트릭스로 가면은 뒷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에지의 윗부분은 매트릭스의 뒷부분입니다. 네일 팁 접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힘을 빼고 살며시 눌러 접착한다. 글루 드라이를 가까운 거리에서 강하게 분사하지 않습니다. 45도 각도로 천천히 접착한다. 다 맞죠? 조각박리 증상이 있는 네일은 점도가 있는 글루로 코팅을 안 하고 그 위에 네일 팁을 연장한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조각박리 증상이라는 것은 손톱이 밑에 있는 살점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건 관리할 수 있는 손톱이 아닙니다. 응급실로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각박리는 네일 베드에서 분리되는 증상으로 즉 위에 있는 손톱 부분이 네일 보디가 밑에 있는 네일 베드 살점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네일 팁을 접착할 수 없으며 네일숍에서 관리할 수 없는 네일입니다. 다음 중 상지신경이 아닌 것은 상지신경이 아니면은 하지신경이 되겠죠.
예, 여기서 하지신경을 찾으면 뭡니까? 비복신경이죠. 요거는 장단지 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 상지신경, 즉 상체, 상지신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상지신경, 근육피부신경 또는 근피신경이라고 하고요. 애과신경, 겨드랑이 쪽에서 나오는 신경입니다. 요골신경, 그 다음에 정중신경, 척골신경, 이것은 팔 쪽에 있죠. 이게 다 주요한 상지신경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겨드랑이, 여기 지금 팔이죠. 이게 팔이고, 가슴이니까 여기가 지금 겨드랑이란 말이에요. 겨드랑이. 이 겨드랑이 쪽에 근피신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 신경 있죠. 요 신경. 이것이 근피신경입니다. 그리고 근피신경 밑에 여기 보이죠? 요 신경. 이것이 애과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겨드랑이 쪽에 근피신경과 애과신경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근피신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신경이에요. 다음에 팔에서 보면 여기가 정중신경이에요. 팔꿈치 있는 부분이 있죠. 안쪽에.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척골신경입니다. 이 부분이 척골신경이고 요 부분, 요 가운데 요 부분이 요골신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리 쪽에 장단지 이 부분 있죠. 요 장단지 신경, 요것이 비복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복신경은 하체, 하지신경이고 근피, 요골, 정중신경은 다 상지신경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네일립 자연네일 보강에 사용되는 재료가 아닌 것은? 이것은 문장 자체에서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보강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네일랩이나 촉진제나 접착제는 보강하는 데 필요하겠죠. 네, 보강하는 데 네일팁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일팁은 길이를 연장하는 재료이죠. 자연 네일 보강은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일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연 네일 보강입니다. 여기에 뭐 팁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니죠. 자연 네일이라는 것 자체가요. 있는 손톱이 찢어진다든가 끝이 해그라진다든가 이 자연 손톱에서 보강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팁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그냥 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인조네일 제거의 재료가 아닌 것은? 아세톤이나 네일파이나 큐티클 오일은 전부 제거제죠. 근데 표백제는 제거제는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세톤은 뭡니까? 인조네일 제거할 때 강력한 용매작용, 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조네일을 붙인 접착제나 젤네일 성분을 녹이는 역할을 해서 떨어뜨리는 거 아세톤이 하죠. 네일 파일은요. 손톱의 길이나 모양을 다듬고 표면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제거할 때 파일이 필요한 것이죠. 큐티클 오일은요. 건조하고 손상된 손톱과 큐티클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서 건강하게 해주는 거,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백제는 네일이 착색 또는 변색되었을 때 착색을 제거하는 제품으로 인조네일 제거의 재료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표백제입니다. 23번입니다. 그라데이션 컬러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색상이 점점 변해가면서 컬러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컬러링의 경계를 없애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합니다. 다양한 색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에지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컬러가 진해집니다. 프리에지는 제외하고 컬러를 도포하는 게 아니죠. 프리에지로 갈수록 색상이 더 진해지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점점점점이라는 말이 이 프리에지로 갈수록 진해지죠. 그래서 색상의 구분이 어디서 무슨 색이라는 게 하기가 어렵죠.
예, 컬러의 경계가 없어요. 이게 컬러의 경계가 없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그라데이션이죠. 그라데이션. 예?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된다. 다양한 색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선명해지는 색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컬러가 진해지는 쪽으로. 맞죠? 프리에지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틀렸어요. 프리에지로 갈수록 더 진해지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네일 폴리시의 작업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네일 폴리시. 쉽게 말하면 매니큐어죠. 1회 도포가 이상적이다. 2회 도포가 이상적입니다. 네일 폴리시를 섞을 때 위아래를 흔들어준다. 흔들어주면 기포가 생기고 나중에 발랐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둥글둥글 손바닥에서 굴려줍니다. 네일 폴리시가 굳었을 때 네일 리무버를 혼합한다. 신나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네일 폴리시는 손톱 가장자리 피부에 최대한 가깝게 도포한다. 실무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깨끗하게 손톱 가장자리까지 피부에 최대한 가깝게 한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할 때 좀 떼고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들뜨기 때문이에요. 문제로서는 이것이 맞는 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일 폴리시, 손톱에 바르는 유성 광택제 에나멜, 손톱의 외관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매니큐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폴리시는 흔히 매니큐어라고 불리는 제품이다. 젤 네일 폴리시도 있고 특수효과 폴리시도 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일 폴리시는 1회 도포가 아니라 2회 도포가 이상적입니다. 네일 폴리시를 섞을 때는 위아래로 흔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섞이면 공기방울이 생겨서 매니큐어를 바를 때 기포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마른 후에는 기포 부분이 흠집이 생기게 돼요. 벗기기 쉽고 손바닥으로 굴려줘서 섞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일 폴리시가 굳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신너를 한두 방울 넣어주면 풀리게 됩니다. 네일 폴리시는 손톱 가장자리의 피부에 최대한 가깝게 도포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매트릭스의 세포 배열의 길이로 네일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세포 배열의 길이로 네일에 무엇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까? 두께가 달라지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얇은 매트릭스는 어떻습니까? 세포 배열이 얇다, 매트릭스가 얇다 그러면 세포 배열의 길이가 짧고요. 두꺼운 네일 매트릭스는 세포 배열의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세포 배열의 길이로 네일의 두께가 달라지게 됩니다. 26번입니다. 오발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도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그라운드 형태와 오발 형태 옐로우 라인이 이렇게 있다면 오발 형태는 여기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길쭉한 거 이걸 오발 형태라고 그랬죠. 그라운드 형태는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일자형으로 이것이 그라운드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오발 형태가 되면 손이 길어 보이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 네일이 타원형 곡선의 형태이다. 좌우 대칭을 맞춰가면서 파일링한다. 스트레스 포인트부터 일정 부분 직선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그라운드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별이 가나요? 이게 오발형이고 이게 라운드형입니다. 아까 제가 그라운드라고 그랬나요? 수정하겠습니다. 라운드형입니다. 이 손톱이 보이나요? 예, 그리면은 이렇게 길게 돼 있죠. 이렇게 뾰족하게 타원형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 손톱이 길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죠. 이것이 오발형입니다. 라운드형은 여기 짧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스트레스 포인트인데 여기서 거의 일자형이잖아요. 이게 라운드형입니다. 그래서 오발 형태는 손이 길어 보이죠. 여기 길어 보이죠.
식별이 됩니까? 예. 길어 보이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 네일이 타원형이다. 좌우 대칭을 좌우 대칭을 이렇게 해서 좌우 대칭을 맞춰가면서 네일을 파일링한다. 스트레스 포인트부터 일정 부분 직선이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에 스트레스 포인트인데 요거는 여기에 스트레스 포인트인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직선이 아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일정 부분 직선이 유지되는데 이것은 뭐다? 라운드 형태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림으로 파악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매트릭스 점호가 탈락되어 프리에이지까지 완전히 새롭게 자라려면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다고 그랬죠? 4내 6개월 걸린다고 그랬죠? 가장 근접한 걸 찾아보시면 5, 6개월.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매트릭스에서 탈락되어 가지고 바디가 새로운 손톱이 나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게 되고 발톱은 이거보다 배가 더 걸리니까 약 1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하지신경이 아닌 것은 이렇게 주면 거의 맞출 수 있겠죠. 좌골신경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모르지만 궁둥신경, 정강이, 넙다리 그럼 이건 전부 하지잖아요. 하지. 척골신경 아까 어깨에서 보셨죠. 이 부분만이 상기신경이 되겠습니다. 척골신경이 어디라고요? 팔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게 척골신경이에요. 궁둥이, 정강이, 넙다리는 다 하지신경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큐티클을 밀어 올릴 때 과도한 압력이 가해질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큐티클을 밀어 올릴 때 과격하게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일 보디에 굴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흠이 파여가지고요. 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큐티클을 이렇게 밀어 올리죠. 과도하게 밀어 올리면은 이 부분에서 흠이 생기게 되면 손톱 전체로 이제 바디로 밀고 올라올 때 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 틀렸고 하이포니쿰이 들뜬다. 하이포니쿰은 어디예요? 요 부분 있죠. 이게 손이 닿는 부분. 예? 여기로 보면 여기 닿는 부분. 이게 하이포니쿰이에요.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죠. 프리에지에 균열이 생긴다. 균열까지는 아닙니다. 네일 보디에 굴곡이 생길 수 있다. 정답이 4번입니다. 큐티클 푸셔로 큐티클을 과도하게 밀어 올려 압력이 가해지면 루놀라가 여기에 있는 요 루놀라 있죠. 요 루놀라가 손상을 입습니다. 요 루놀라가. 요게 루놀라죠. 그럼 이제 자라면서 이 굴곡이 바디 쪽으로 밀고 올라오죠. 이러면서 네일 보디에 굴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직이 얇고 섬세하게 짜여 부드럽고 가벼운 네일랩. 제일 가볍고 부드럽게 짜여진 것은 네일랩을 뭐라고 그랬죠? 실크라고 그랬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직이 얇고 섬세하게 짜여서 부드럽고 가벼운 네일랩 실크입니다. 네, 문제집 책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